자, 그렇다면 태어나면서 국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즉, 태어나면서 국민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하는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혈통주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출생지주의인데, 혈통주의는 jus sanguinis, IUS라고 쓰기도 하고 JUS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jus sanguinis라고 합니다. 이 쌍이라는 그 말이 이 피를 뜻하는 그 라틴 계열의 언어에서 피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혈통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속인주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혈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에 보다 충실한 번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법제에서 그 속인주의, 속지주의라는 그 말이 워낙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또 경로로서의 혈통, 그 jus sanguinis, 그 다음에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jus soli를 번역할 때 우리가 속인주의, 속지주의보다는 혈통주의, 출생지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통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혈통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이죠. 부모가 국민인 경우에 그 자식이 이제 국민이 되는 그러한 것이 혈통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혈통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부계 혈통주의,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있습니다. 뭐 모계 혈통주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모계만을 가지고서 혈통에 따라 가지고선 국적을 부여하는 예는 뭐 거의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은 1998년 6월 14일에 이제 국적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전환을 했고, 1998년 6월 13일까지는 부계 혈통주의를 취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자식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국민이 아니고 어머니가 국민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계 혈통주의입니다. 부계 혈통주의를 취하는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부계 혈통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로 중동 국가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리비아, 아프리카의 수단, 그리고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 지금은 국명이 바뀌어서 에스와틴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 소수의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부계 혈통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계 혈통주의는요, 여성차별 철폐협약 제9조가 국적에 있어서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차별 철폐협약 제9조의 제2항을 보면은 그 자녀의 국적 취득의 요건으로서 요건을 정할 때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그러한 형태죠. 그 다음에 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에서는 뭐 국적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해서 그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계 혈통주의는 위반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그 국제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할 때 그 규정을 유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을 해서 그것이 이제 국내에서 발효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부계 혈통주의를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부계 혈통주의를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전환을 했는데, 그 경위를 보면은 흥미로운 어떤 사례가 하나 그 중간에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례를 보자면은 그것이 김광호라는 북한에서 온 인물의 관련된 그 분쟁입니다. 이 김광호 씨는 1955년에 북한에서 출생해서 1957년에 중국으로 이주해서 쭉 거주하다가 1995년에 전라남도 해안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했습니다.
그래 입국하자마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거가 되니까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북한에서 왔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당국이 그 외국인 보호소 아니다. 당신은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 체류자로서 강제 퇴거 명령 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호소에 그 수감하는 것을 이제 보호라고 하는데 그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광호 씨는 국민임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 강제 퇴거 명령은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퇴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광호 씨가 출생한 1957년 당시에 김광호 씨의 그 어머니는 북한인이었는데 아버지는 북한 국적을 가지지 않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광호 씨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김광호 씨는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그 김광호 씨의 그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김광호 씨가 이 북의 혈통주의를 적용을 해서 자기의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하는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북의 혈통주의는 위헌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와 있을 때 그 국적법이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의 혈통주의는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이미 전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심판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국적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그 부칙을 뒀어요. 그래서 그 개정 전에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개정 전에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그 혈통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부칙을 두었는데 그 부칙에 의해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10년 전, 개정 전 10년, 그러니까는 1998년 6월 14일이니까 1988년 6월 14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에게만 그 국적 취득 신청의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부칙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다투게 된 거죠. 그게 뭐 너무 짧으니까 그걸 다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 북의 혈통주의 국적법은 이미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지만은 그 부칙이 너무 짧다는 그런 데에는 그 헌법재판소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그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10년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냐 하는 그런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국적 취득 신청 기간 요건을 개정 전 2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 사이에서 곧 태어난 어머니가 국민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주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김광호 씨는 1957년에 태어났으니까 이 신청 요건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김광호 씨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의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은 뭔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그것을 전달하는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무효다 하는 그런 이유로 법원은 그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김광호 씨가 강제 퇴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혈통주의와 이 대립되는 그 근거는 그 출생지주의죠. 그 유스 솔리, 유스 솔리라고 하는데, 이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출생했음을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이 출생지주의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지주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제 미국의 사례죠. 미국에서는 뭐 그냥 관광객 비자로 가가지고선 거기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그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그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미국 그 시민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국적을 부여하는 그것을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나라가 미주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등 37개국이 이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조건이 없는 출생지주의로 시작은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남용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그냥 아이만 나오면은 무조건 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관대하다라는 이유로 뭔가 이것을 제한하는 그러한 그런 단서들을 자꾸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통과 중에 태어난 아이다 누구는 그런 경우에는 배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원칙적으로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생지주의를 취하기는 하지만은 조건 없이 무조건 그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서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는 그러한 그 사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 국민이나 정주자 자녀를 위한 출생지주의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가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이유로 뭔가 제한을 가한 나라들이 이 국민의 자녀로부터 출생하는 사람 그리고 영주권자의 자녀로부터 출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이 출생과 더불어 국적을 부여하는 그러한 이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식으로 법을 바꾼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은 1981년에 그 국적법을 개정을 해서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를 제한해서 국민 또는 정주자 자녀를 위한 정주자 자녀에게만 출생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호주도 1980년대에 그런 방향으로 그 국적법을 개정을 했고요. 아일랜드는 조금 뒤늦게, 아일랜드가 사실은 굉장히 관대한 그 출생지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04년에 이르러서 헌법을 개정을 해서 그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그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적을 부여하는데 이 국민의 자녀에게 출생지주의를 적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자녀라면 혈통주의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뭐 그걸 국민의 자녀에게 출생지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출생지주의를 그 원칙으로 취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이 혈통주의, 그러니까 국민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영토 내에서 출생한 경우하고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를 구별해서 그 영토 내에서 출생한,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것은 혈통주의가 아닌 출생지주의에 의해서 국적을 부여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하고 좀 구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 자녀에게 출생지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이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 준하는 그런 영주권자의 자녀에게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은.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정주자의 자녀에게 적용을 한다. 그 외에 이제 조금 좀 엄격하게 이제 그 출생지주의를 적용을 하더라도 그보다는 위에 영국이나 호주나 뭐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그러한 사례로서 이제 독일이 있는데, 독일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2000년에 들어와서 이 부분적으로 이 출생지주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8년을 거주하면서 그리고 무기한 체류 허가를 가진 사람, 뭐 사실은 이제 영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거의 그 영주권 제도가 있는데, 그 영주권에 준해서 그 영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독일에서 8년을 거주했을 경우에 그로부터 출생한 자녀에게는 국적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출생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일랜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일랜드는 그 국민과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거주한 자의 자녀에게도 그 뭐 정주, 독일과 같은 그 뭐 좀 엄격한 그런 정주자의 자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직전 국적을 그 신청을 한 자녀가 출생했을 때 그 직전 4년 중에 3년 동안 거주한 사람이라면은 그 자녀는 아일랜드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조금 더 관대한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출생지주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프랑스에서 개발이 된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였는데,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였는데, 그 19세기 중엽부터 그 뭔가 이렇게 그 프랑스 국내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그 프랑스인으로 만들자라는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19세기에 국적법을 개정을 해서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개정했을 때는 이제 부계 혈통이었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그 나라에서 출생한 경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 그리고 본인도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에 2대에 걸쳐서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에 국적을 가진다라는 그러한 원칙이죠. 지금 현재는 프랑스, 스페인,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중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좀 영향을 받은 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주 조건부 출생주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출생과 더불어서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출생 후에 일정 기간 거주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태어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터잡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 출생과 더불어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국적을 이제 부여하는 이제 방안인데, 영국이나 호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출생한 경우에 국적을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영국이나 호주에서 다른 그 체류 자격을 가지고 훨씬 약한 그런 뭐 유학생의 자녀로 출생했다든가 그런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로부터 출생한 그 자녀의 경우에는 10살이 될 때까지 그 나라에 계속 상주를 했다면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법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그 유형이 있는데,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11세 이후부터 5년을 거주한 경우에 18세가 되는 때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경로를 두고 있고, 또 그 외에 뭐 16세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로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몇 개의 경로를 두고 있는데, 뭐 이것을 저는 거주 조건부 출생지주의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혈통주의를 뭐 대본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는 출생지주의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왜냐하면은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 부모가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혈통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이 그 나라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죠. 대한민국이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무국적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 태어나는 아동을 보호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어느 나라의 국적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국적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그 몇 개의 이 국제 협약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 무국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의 국적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 무국적 감소 협약에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유럽 국적 협약에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권고 사항이죠.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예외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어떤 식으로 그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가 2조의 1항이 규정을 하고 있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그리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그러니까는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그러면은 이제 물론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 부모 양계 혈통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국적을 취득하지만은 그 어머니가 이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인 경우를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는 뭐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아주 드문 경우에.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하고 있지 않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 출생지주의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버려진 아이, 우리 베이비박스에 그 아이를 두고 가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그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선 태어난 아이를 그냥 그 베이비박스에 넣어 버려서 어떤 입양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걸 기대하면서 베이비박스에 넣어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 경우에는 뭐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아이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반증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외적 출생지주의가 적용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혈통주의를 적용을 할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이 해외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출신국, 그 부모의 국적국과 아무 연고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한 해외 이주자의 후속 세대가 아무 제한이 없이 국적을 계속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그 사람 국적이 특별히 무슨 국적 선택 제도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계속 국적을 보유할 텐데, 사실 쓰지도 않는,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국적을 계속 보유할 텐데, 그러면 그로부터 또 태어나고 또 누가 태어나고 해가지고선 여러 세대에 거쳐가지고선 그냥 그 조상의 국적국의 국민으로 남아는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선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후속 세대에 대해서 제한 없이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권리 의무 관계가 불확실해진다. 그 경우에. 그 다음에 해외 인구 관리에도 그 난점이 생긴다.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재생산된단 말이죠. 해외에서. 그런 이유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뭔가 제한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무슨 문제인가? 뭐 재외 국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뭐 세계 여러 곳에 국민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조상의 국적을 계속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그것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연고 아닌가? 굳이 그 연고를 부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유로서 뭐 후속 세대 제한 없이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하는 그러한 긍정론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 법제로는 대한민국이 있고 또 프랑스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한을 두는 법제는 영국과 같은 그 전통적인 출생지주의 국가, 그 자기네 나라 영토에서 출생한 경우에 국적을 부여한다라는 그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해왔던 역사적인 이유로 원칙으로 해왔던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뭔가 그 세대 제한을 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해외 출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해외에서 출생을 했고 또 자기도 해외에서 출생한 그런 경우에는 본인도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특별한 절차를 두어 가지고선 뭔가 이 등록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그런 절차를 두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뭐 대한민국과 굉장히 좀 유사한 국적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국적 유보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어서 해외 출생, 해외에서 출생해서 그 현지의 국적하고 그 일본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 기간 내에 국적 보유의 의사를 신고해야지만 그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국적 보유의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은 국적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전간기 그러니까는 뭐 1, 2차 대전 사이 그 기간 동안에 그 미국에서 그 반이민 정서, 특히 반아시아인에 대한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일본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빨리 그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좋다, 이민자들에게 좋다, 해외 이민자들에게 좋다는 그런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혈통주의냐 아니면은 출생지주의냐의 차이와 그 구별이 물론 좀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나라들이 그 세대 제한을 두고 있지만은 일본과 같이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도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이민자 해외로 이민 간 사람과 그 거주국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쟁점이 뭐냐면 혈통주의와 친자 관계입니다. 이 예를 한번 볼까요? 한국 남성하고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 여성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계 혈통에 의해 가지고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베트남의 라이따이안이라는 그로 불리어지는 이제 그 아동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베트남전 참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군인이나 군속으로 가가지고선 거기서 현지 여성하고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을 했는데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죠, 부모가. 필리핀에도 지금 많은 코피노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아동들이 있는데 한국 남성이 필리핀에 가가지고선 필리핀 여성하고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을 했는데 그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아무 혼인 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인지가 필요합니다. 부와 자녀의 친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인지를 필요로 합니다. 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에서도 인지를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모가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출산을 통해 가지고선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모계 혈통에 의해 국적 취득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부계 혈통에 의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DNA 테스트가 있고 그래가지고선 쉽게 이제 그 확인이 가능하지만은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죄가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이 DNA 테스트 정도로는 안 되고 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 청구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경로를 거쳐 가지고서 비로소 부와 아버지와 자녀의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서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그런 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 있는 라이따이안이나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이 아동들의 많은 수는 그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인지를 거부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또 뭐 그 현지에서 그냥 정착해서 현지에서 그 현지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서 이 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적법 제3조 그래서 그 인지에 의한 그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인지된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그러니까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이것을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인지에 의해 가지고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이제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 이처럼 모계 혈통의 경우에는 입증이 분명하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니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계 혈통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아주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혼인 외에 특히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 어머니가 미국인인 경우에는 요건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데 비해서 아버지가 미국인인 경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 아버지가 해줘야 할 그러한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부계 혈통을 주장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위헌이다 이것이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미 합중국 연방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에 그 합헌이다. 왜냐하면은 부자 관계와 그 모자 관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이 차별은 합당하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어머니한테는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거주를 1년 이상 했어야 하는 것이 요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5년 이상을 거주를 한 사람에게만 그 자녀에게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그 자녀에게 그 국적을 부여하는 건데 이제 엄마는 1년만 미국에서 거주했으면 되고 아버지는 5년을 거주했어야 되는 이런 식의 차등을 두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헌이 맞다. 그래서 결국은 법이 바뀌었는데 1년으로 이 하향 평준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5년으로 어머니로부터 국적을 물려받는 경우에도 그 어머니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요건으로 오히려 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유럽에서는 말이죠. 아예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 아버지가 국민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예 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부모가 결혼을 다시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제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 인권재판소가 그것은 유럽 인권협약에 반한다. 즉, 아동의, 부모의, 그러니까 부모 중에 누가 국민이냐에 따라 가지고선 그 자녀의 국적이 좌우되는 그와 같은 차별은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이 태어나면서 국적을 취득하는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